어제 경기에서 첼시가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중원 싸움을 투엘 감독이 콘테 감독 상대로 승리한 경기였는데 그 포인트가 뭐였냐? 어제 경기는 첼시가 3-5-2였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조르지뉴, 캉테, 마운트. 반면에 토트넘은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이 이제 전형이 형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첼시가 중원 싸움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첼시가 3-4-3 전형을 준비해 오는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캉테를 벤탄쿠르가, 조르지뉴를 호이비에르가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운트가 한 칸 내려와 있으니까 마운트에게 계속 공간이 났죠.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마운트에게 그냥 패스를 보내주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쉽게 벗어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어제 경기를 보면 쿨리발리가 볼을 잡는 상황인데요. 이때 벤탄쿠르가 조르지뉴, 호이비에르가 캉테를 마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운트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마운트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쿨리발리가 패스를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 지점부터 사실 첼시가 완벽하게 토트넘을 중원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쿨리발리가 전진 패스를 매우 잘하는 수비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중원의 선수 숫자가 한 명 부족한데 여기에 더해서 쿨리발리의 패스 능력도 아주 좋으니까 토트넘은 아무리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도 마운트 쪽에서 압박이 안 되면서 마운트가 자유롭게 볼을 전진시키는 이러한 장면이 나왔었죠. 그런데 단순히 이 경기만 그랬냐? 그 지난 경기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전에서 사우스햄튼이 3-5-2로 나왔거든요. 미드필더 숫자가 3명이었어요. 그 경기에서도 사우스햄튼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1라운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우스햄튼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드필더 숫자가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숫자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원에 위치한 3명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우스햄튼은 패스를 측면으로 보내주면서 공격을 쉽게 전개했다. 이게 이제 이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 경기를 할 때도 문제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최근 경기를 보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이 경기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이 선수들이 잘 못하나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도 중원의 선수가 부족하니까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싸우기에는 좀 부담이 좀 많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겠죠.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는 장면인데 사우스햄튼의 선수들이 한 4명 정도가 달라붙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풀어나오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물론 호이비에르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 탈압박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엔 일단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그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한 이제 역할을 요구하기엔 선수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이 따른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스햄튼과 경기에서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이 두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해요. 수비라인 앞에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이 공간을 누군가 커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공간이 너무나 크게 나오니까 사우스햄튼은 편하게 크로스 올리고 여기서 워드프라우스의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죠. 이 실점 장면도 사실은 미드필더 숫자가 좀 부족했던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미드필더에 가까운 유형이었다면 3-4-3을 써도 첼시처럼 3-5-2가 되면서 중원 싸움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토트넘은 3-4-3 전형을 쓸 때 중원에 2명의 선수만 있는 전형이 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매우 약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콘테 감독이 사실은 인터밀란 때도 그랬고 이탈리아 대표팀 그리고 유벤투스를 거치면서 3-5-2에 가까운 전형을 조금 더 선호를 해요. 그런데 유독 지금 토트넘에서만 3-5-2가 아니라 3-4-3 전형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콘테 감독이 3-5-2 전형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3-4-3 전형이 토트넘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전형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그리고 케인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할 때 중원 싸움이 안 될 때 늘 하는 전략이 있어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 케인이 그때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트넘은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상대 수비를 이겨내면서 돌아서기 때문에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은 3-5-2 포메이션을 만들면서 중원 싸움을 가져가기보다는 3-4-3 전형을 만들면서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의 돌파 능력, 결정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팀이거든요. 이제 어제 경기도 보면요, 토트넘이 첼시의 3-5-2 전형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센용을 빼고 히살리송을 넣었죠. 공격 숫자를 오히려 늘렸어요.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내려와서 4-4-2가 아니라 아예 올라가 있으면서 4-2-4 전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격 전형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면 스털링이나 하베르츠의 결정력이 좋지 않으니까 첼시가 공격으로 나갔다가 여기서 마무리를 못 지으면 앞선으로 볼을 빠르게 보내줘서 공격 숫자에 대한 우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선에 손흥민, 케인, 히살리송, 쿨루셉스키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있다는 게 토트넘의 장점이니까 여기서 승부를 보자 라는 판단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판단이 저는 매우 좋았다고 봅니다.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여기에 대해서 히살리송, 여기에 대해서 페리시치까지 수준이 높은 공격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토트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3-5-2 전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토트넘에게 링크가 나는 선수들은 자니올로나 메디슨처럼 앞선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적 링크가 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략에서는 중원에서 패스를 풀어주는 미드필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히살리송이나 페리시치나 이런 선수들을 데려온 것도 사실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1대1 능력에 의존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공격 방식이고 그러한 스타일의 이 빌드업 방식이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벤치에 앉아 있었던 히살리송이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니올로나 메디슨이나 이런 선수들을 원하는 것도 3-5-2 전형을 만들려는 그런 이적설이 아니라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3명의 주전 라인에서 컨디션이 오늘따라 좀 안 좋다, 그때 이제 자니올로나 메디슨을 투입해서 거기서 이제 3-4-3 전형이 또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략을 콘테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